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주제로 100년회로 행복하게란 주제로 말씀을 다뤘는데요. 부부 이외에 구성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요. 즉 시댁과 처갓집 문제로 고통받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난 시간에 누누이 언급했던 것처럼 부부간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바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집 문제나 처가 양쪽 문제들이 개입이 되게 되면 이것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면 그 문제로 해서 행복한 가정생활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되고 파탄이 나는 경우도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라서 우리 사회가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로 이혼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6가지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문제, 부부인데 부부 사이에는 어떤 것이든지 끼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자녀가 껴도 안 되고 부모가 껴도 안 되고 형제나 친구, 다른 어떤 요소가 끼게 되면 그 관계가 불편해지고 결국은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는 굉장히 멀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부를 영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영순위로 둘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세 가지 장애를 말씀하셨는데, 번뇌장, 업장, 보장 이런 단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번뇌장은 성격적 장애고 업장은 습관적 장애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환경적 장애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번뇌, 업보, 보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많은 분들이 부부 본인들 문제 가지고도 상담을 하러 오지만 시가나 처가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친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친은 부모, 형제, 처자가 육친인데 자기 머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게 누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과 부부가, 배우자가 최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게 되면 고부간의 갈등을 심하게 겪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겪게 되냐면 그거는 이게 타고난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쭉 조사를 해봤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처가 될 사람하고 시어머니 될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결혼하게 되면 그게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면 남편의 운명에 결혼하게 되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보통 지혜가 아니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자기 형제를 또는 자기 부모를
또 자기 친구를 우선순위로 두는 대한민국 남자들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 결혼한 이유가 행복이다, 성공이다, 여기다가 우리가 그 포커스를 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인생관에서 어느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더라도 결국은 그 방향을 바꿔야 돼요. 물론 자기 가치관으로는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 자기 삶, 가정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 두셨는데 첫 번째가 부부, 두 번째가 부모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한국에서는 두 번째 부모 아니에요. 세 번째가 부모예요. 두 번째가 자식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부모는 냄새 난다고 애들이 싫어하니까 요양원 보내고 자녀들은 정말 귀하게 키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면 그 판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부처님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따로 보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은 부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부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를 챙기라고. 첫 번째는 본인들 그 당사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챙기고 세 번째 자녀를 챙기라고 하셨더라고요. 세 번째 자녀를 챙기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형제. 다섯 번째가 친구. 여섯 번째가 종교인. 이렇게 챙기면 세상 사는데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 공덕은 물론 그 출가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는 게 공덕은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본인들이 열심히 벌어서 그 수입을 창출하고 또 재산을 불리고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기르고 그다음에 형제들을 돕고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요 순서대로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도 우리 현상 사회는 절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각자 업에 의해서 그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업을 내 업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원칙을 정확하게 갖는다면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업을 많이 약화를 시키거나 또 소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 선택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신계시해라고 했는데 세상을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신계시해.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같은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약속, 사회적인 약속, 우리가 이걸 계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율.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을, 일정한 수입을 나눠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물질의 여유,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남들에게 베풀어 보는 거예요. 베풀어 보는 거. 그러니까 신심, 계율, 그 다음에 보시, 그 다음에 지혜를 같이 늘 연마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워져요. 그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굉장히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가니까 그냥 본인 가게에서 월급 안 주는 종업원이 하나 온 걸로 이렇게 그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갈등이 심하게 오지. 그리고 당연히 그 시부모들은 뭐 월급 안 주는 종 하나 들어온 걸로 이렇게 그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와서 이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이제 결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일단은 받아들이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현상을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들이 뭐 방법이 있죠. 이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남편하고 그 정말 진지하게 모든 대화를 그 잘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도 안 통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다고 당장 이혼할 수도 없고 대화는 대화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자. 왜? 그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 환경도 내가 타고난 거니까. 내 환경이 타고난 환경이니까 이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좋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닌데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본인이 일단 현상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해가면서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 시부모가 종업원, 월급 안 주는 종업원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거기에 동조한다는데도 문제잖아요. 근데 동조가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수월하지가 않지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결혼의 목표를 그때 다시 점검해 가면서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성공적 삶을 결혼하려고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거기 이제 가게 운영하는 데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기도를 해 가면서 정해진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얼굴에 웃음이 많이 종종 하니까 좋아졌다는 뜻이죠. 처가 문제 가지고도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참 오묘한 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을 해요. 처가에서 빚을 전부 졌는데 그걸 어떻게 착한 사위가 전부 다 떠맡아갖고 그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집에서 난리가 났죠. 사내 모사내 하는데 이것도 또한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선을 보고 고르고 골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모든 부분들에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 것이 비정상인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세상이 훨씬 편해져요. 늘 강조를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묻기 때문에 그 대답들이에요. 먼저 부부간의 대화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서로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부부간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시집 식구나 누가 와서 태클을 걸더라도 남편이 믿어주면 모든 게 수월하게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믿어준다는 것은 그 부인이 정직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거짓말로 모함을 했다가 그게 밝혀지게 되면 신뢰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두 분이 전부 다 대화로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신의를 잃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무슨 일을 보다든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도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진실을 말해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고 둘이 합심하는 게 필요해요. 30년 동안 제가 묻자들하고 상담을 해줘가면서 신앙 상담을 해가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아주 하찮다고 생각하는 감정 하나가 결국은 파탄까지 몰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 사람이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시련들을 살면서 그 시련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련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머릿속에 친구만 들어있어요. 부인은 아닐 때가 있어요. 자녀만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살기가 쉽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냐면 그때는 내 의사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게 되면 부처님 말씀을 참고로 하는 게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데는 가장 빠르고 좋은 거예요.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데는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배우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우리가 처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노력해야 돼요. 행복이나 성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은 다 결혼하자마자 행복하던데 성공하던데 그건 남들한테는 그런 복력이라든가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게 되니까 되네, 그지, 되네. 그래서 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재밌게 이야기를 요즘은 해요. 때로는 이제 대한민국 남편들이 집에 가면 폭군으로 바뀌거나 독재자로 바뀌는 경우들 많아요. 제가 한 방에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요. 너 이렇게 하지? 이제 당사자하고 대화를 먼저 해요. 당사자하고 집에 가면 그냥 반듯하게 놓여있지 않은 것만 보이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밥상에 식탁에 젓가락, 숟가락이 반듯하게 놔있는지 안 놔있는지, 처음에 들어가서 신발이 반듯이 놔있는지 안 놔있는지, 안 놔있는 경우가 많죠. 많으면 꼭 부인을 불러다가 반듯하게 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가 하면 잘못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거 타고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하지 그랬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나하고 만나서 이 박결당하면서부터는 네가 해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거다.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다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하는 그럼 행복해지고 서로 더 훨씬 더 좋은 가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몰라서 못하는구나. 그걸 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료들을 제공하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남편이 지켜야 할 5가지 덕목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아내를 존중하라 그랬네요. 아내를 존중하라. 두 번째는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내에게 신의를 지켜라. 네 번째는 아내에게 권위를 주어라. 다섯 번째는 미를 추구하는 마음을 존중하라. 이렇게 됐다면 이제 오늘은 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될 5가지도 있네요. 첫 번째,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라. 여성들이 요즘은 다 맞벌이가 많고 한데 그런데도 어쨌건 간에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라. 지혜롭다는 거지. 두 번째, 가족과 친척을 잘 챙겨라. 요게 이제 부인의 몫으로 부처님은 언급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리고 네 번째, 재산을 잘 지키고 관리해라. 이게 여성들한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냐면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부탁을 하게 되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특히 거절 못하는 그 성격들이 불자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인 몰래 돈 빌려주고 또 형제들한테 돈 빌려주고 본인들은 파탄이 나고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요 구절들을 그 재산은 부인이 관리하는 거다. 요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내가 집에 가서 우리 가족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마누라 돈만 빌려주면 죽는다고 팔딱팔딱 뛰더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친구 간에 거절 못하니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 빌려줘 갖고 다 성공했으면 모르는데 빌려줄 때마다 그 대신 본인이 다 물어내는 건데 그거는 막아야 지혜지 또 저지르는 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써먹으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면 친구가 우선순위가 됐던 부분들을 가족이 우선순위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두 번 성공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좋아지잖아요. 바로 부처님은 재산 관리를 그 부인이 잘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가족 중심으로 사회가 되고 우리 사회도 현재는 그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어서 가족 포스트로 많이 바뀌어요. 그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족이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친구 또 사회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그 돈을 빌려줘서 낭패 보는 부분,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 사회가 양성이 완벽하게 평등까지는 안 갔다고 저는 봐요. 아마 그런 상태가 오려면 불교가 좀 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재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 하는 부분이 부인들에게 주어진 임무고, 다섯 번째는 솜씨와 적극성을 보여주어라 그랬네. 솜씨.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에 보면은 부인에게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유교도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맘씨를 한자로는 부덕, 부인의 덕 이렇게 표현했다는 부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맵씨. 일단 잘생긴 게 굉장히 유교 사회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부용, 잘생겨야 된다. 맵씨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씨, 부언, 말을 이쁘게 잘해야 된다. 똑같이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네 번째가 부공에서 솜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명심보감은 공자 말씀은 아닌데 아주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들이에요. 어쨌거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의 목표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법우님이 첫 발을 내디디며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올 3월 딸의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대학병원까지 가게 되고 입원까지 권유받을 정도로 지옥 같은 어느 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100일 지장기도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 한마디에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로 알겠다 답을 했는데, 시장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장기도가 뭔지,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 듣던 중 우연히 법안 스님 생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스님들보다 현실적인 법문과 가르침으로 마른 땅의 단비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지 라는 생각으로 지장기도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 지장경 책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10대 소원문을 프린트해서 10가지 소원을 쓰고 인식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평소 아침잠이 많았던 저는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추고 바로 지장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새벽에 일독을 다 하지 못해서 욕품까지 독송하면 아침 6시가 되어 딸 아이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등교를 시킨 뒤 다시 앉아서 13분까지 일독을 마치고 지장보살 연불 1000번을 하고 퇴근 후에 지장보살 연불 1000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일어나는 시간을 3시 30분으로 3시로 앞당기면서 스님이 말씀하신 인시 기도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법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도 많이 흘리고 지장경 독송하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졸리면 제 허벅지를 내리치기도 하면서 딸을 위한 100일 기도를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지장기도 50일도 안 되어 딸은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을 되찾았고 남편은 저의 달라진 말투와 행동을 보고 정말 고맙다고 하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달라진 제가 좋으면서도 너무 종교적으로 빠지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기도 중 10대 소원문에 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정말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딸이 한국 무용을 전공하는 예고 2학년인데 무용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 모두가 놀란 결과를 이루어 주었고 남편에게 공사 현장을 맡아달라며 일거리가 마구 생겨서 정신없이 뛰어다니시게 해주시고 저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지장보살님께 귀의하여 모든 일을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조상님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달리며 어릿광을 피우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주셨습니다. 마침 7월 6일이 부산 방생법회가 있는 날이라 기도회양도 할 겸 월차를 내고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가 부산 안심정사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흥분되고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여러분들이 불보살님들께 지극하게 귀의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된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5년이나 연애를 해서 결혼 전부터 양가 어른들과 잘 아는 사이였고 남자 형제만 둘인 집안이라 시부모님들이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부간의 갈등이란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손님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집안 사람이다 선언을 하시더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집안 뒷정리까지 모두 저희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식 재료 써는 일부터 하나하나 감독하면서 제가 실수라도 하면 혀를 끌끌 차면서 못마땅해 하셨죠.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나서면 꾸짖으며 못하게 하고 시아버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교육시키는 거니 끼어들지 말라며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은 아직 아이가 없어 저희 부부에게 여자가 직장 다녀서 뭐하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닥달하십니다.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악몽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맨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지만 시댁과 인연을 끊지 않는다면 못 견딜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잘했다고 소문날까요? 굉장히 답답한 문제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분의
그 운명상 그 고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남편분하고 두 분이 대화를 많이 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 식무살이 하려고 한 건 아닌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그 같이 일단은 먼저 남편분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남편도 알고 시아버지도 알고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더라도 충분하게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해요. 남편하고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는 두 분이 단절하는 게 낫기는 하지만 단절 안 하면서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에서 뭐 상실감도 있고 그 아들을 뺏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질투 시기도 작용하고 하는데 그 요 기도를 해보면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들을 놓고 전생에 그 엄마하고 그 현재 부인하고 둘이 경쟁이 붙어 있던 자매였거나 라이벌이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생에 하나는 시어머니로 오고 하나는 며느리로 와서 거기서 한 남자 놓고 싸우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기도를 하세요. 부처님 전에. 제 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좋은 쪽으로 그 금생에 서로 보상하면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또 금방 풀어질 수 있는 문제겠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엄마가 스님 팬이어서 저도 가끔 스님 방송을 같이 보는데 스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고민이 꿈이 없다는 건데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싫어하고 엄마 때문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별로 재능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뭘 해도 썩 잘하지도 아예 못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여서 엄마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최고가 될 거다. 넌 재능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다 하면서 격려도 하고 야단도 치지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와 학원, 집을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 저는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제게도 꿈이란 게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인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태어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많은 분들하고 적성이라든지 또 특기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해 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 중학생 법우님처럼 앞으로 진로의 방향을 못 정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것 같은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쉽게 말하면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작은 그런 일정한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남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또 때로는 부모님들이 못했던 부분까지 자녀들에게 대리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리를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본인이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그냥 공책 하나 사다 놓고서 작든 크든 간에 그게 사회 뭐 게임이 됐든 또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됐든 이런 부분, 어느 부분이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쭉 한번 적어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본인이 되고 싶은 것도 한번은 그냥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거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본인이 갖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갖고 싶은 것도 그게 뭐 스마트폰 뭐 폴드 4라든가 그게 뭐가 되든 간에 갖고 싶은 것도 이렇게 쭉 공책 한 권 사다 놓고서 족족 적어보다 보면 모든 걸 놓치는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요즘은 정보가 많으니까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보고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면 정확하게 성격의 장단점, 습관의 장단점, 환경의 장단점, 앞으로 진로 어떻게 살 거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 요즘 말하면 멍한 상태, 이런 상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주로 책을 읽는 걸로 취미를 붙여서 오늘날도 그때 읽었던 책들은, 그때 읽었던 정보들은 기억을 훨씬 수월하게 해요. 그래서 만화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어요. 게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은 게임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 만화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게임만 하던 친구가 어느 날 그쪽 인터넷이라든가 AI 쪽으로 전문가가 되고 그쪽으로 타고났으니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 부모님들은 정치 경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 법우님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요거를 최소한 3개씩, 많으면 뭐 10개씩 적어도 좋아요. 3개씩 적으면 9개가 될 거고 10개씩 적으면 30개가 되겠죠.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적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래도 판단이 안 서면 법안 스님 저 차 한 잔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찾아오세요. 그러면 같이 대화를 해보면 좋은 방향들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 오늘은 시가와 처가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생정토, 진실불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